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에 함께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바라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 이슈들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희 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바라볼 공략주들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좀 도움 받아보면 좋을지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스 통신망을 개설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박스 통신망에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알아가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좀 도움 받으면 좋을지 이러한 이슈들, 테마들 집중해서 무료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하는 것은 4거래일 만인데 지금 미증시의 여파도 좀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고 AI 반도체를 대표한 TSMC 주요 협력사인 엔비디아도 0.7%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넷플릭스의 주요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보고서도 나왔는데 그 시장을 이끌면서 그 요인으로 좀 뽑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좀 미 대선도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중국 대만 봉쇄 저지 대책으로 이 초고유 관세 부과 방안을 언급하면서 관련주들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11월 달에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들, 이슈들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 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김원기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에 이어서 이번 주 시장도 뭐 여전히 박스권이죠.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박스권이고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좀 활활 타올라야 될 시기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뭐 그렇게 힘을 좀 못 내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도 좀 지수가 좀 삼성전자도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좀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힘을 내면서 좀 가져왔으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열려 계속 있는. 나오고 있죠.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죠. 나와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월봉상의 그 2022년도에 네. 저점 찍었을 때 그 삼성전자 자리로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좀 강한 반등을 좀 우리는 예상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는 삼성전자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연말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엔비디아가 4분기부터 뭘 만들기로 했죠? 블랙웰 네. 칩셋 만들기로 했죠. 생산하기로 했죠. 근데 이것도 몰라요 또. 네. 테슬라처럼 계속 2월 할 수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2월 해볼게. 우리 그때까지는 최대한 더 준비해가지고 만들어 볼게.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칩셋을 나오면서 블랙웰을 공개하면서 관련주들 좀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기대하는 게 4분기에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또 삼성전자가 그때 반등 시기가 그때이지 않을까. 일단 실적도 뭐 별로 크게 좋게 발표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뭐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또 빠질 것이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왜 가냐?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SK하이닉스는 왜 가냐? SK하이닉스는 HBM3 잘 팔았죠. 지금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수주를 잘 따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기 어디죠? 테일러인가요? 네. 그 미국 테일러시 이쪽에서도 수주 따와야 되는데 수주 아직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생산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생산에 대한 발주가 들어오면 그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발주처가 없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뭐 이렇게 그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지금 사야지. 솔직히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충분히 살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미래 좀 전망을 좀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이다. 아, 그래요? 지금 59,000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아나운서님한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대요. 55,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못해도 56,000원까지는 내려와서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반도체 쪽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또 계속 수혜를 받아야 되고 TSMC 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이번에 TSMC는 또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그죠? 나왔죠. 예,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쪽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면서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방송 이후에 저 또 무료 영상 또 올려드리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소통을 좀 좋아합니다. 주식 관련돼서 네. 제가 아는 것도 뭐 아는 거지만 뭐 물론 아는 것도 공부하고 분석한 거지만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좀 나누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정보를 좀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종목을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좀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공략 종목은요. 북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방산주라는 얘기예요. 방산주고요. 북한이 헌법상에 일단 우리 대한민국을 네.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를 한다. 언제는 아니었나요? 언제는 아니었나요? 네. 이제 와가지고 적대 국가다. 우리 비상 연락망도 폭파시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 국가로 규제했다라는 것은 압박 좀 받아봐라라는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굴복할 생각이 없죠. 네. 네,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북과 남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하나둘씩 끊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철도, 도로 이런 거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폭발을 폭파하고 해서 있다. 끊어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북한이 이렇게까지 끊어내고 다시 회복할 것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뭔가 예상이 된다. 뭔가 시나리오 머리를 굴리고 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안감이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또 번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러면서 또 이제 방산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부 종목은 방산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군이 어디에 참전했냐라고 했더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다. 맞아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북한군이 완벽하게 100% 참여했다라는 이런 게 확신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물론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이걸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뭐 100%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것이다. 네. 위성상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이고 여기 밑에 헤드라인 보시면은 북한군 참전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솔직히 북한군이 이 참전을 참전을 한다라는 함으로써 것에 대해서 해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생각이 났어요. 북한이 최근에 전쟁을 했던 게 언젠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6.25 때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전쟁을 해봤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는 한 적이 없어요. 즉 아주 고립되어 있고 옛날의 사고방식의 그 전술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는 거 보세요. 드론 나오고 네. 현대전이잖아요. 그죠? 이 현대전에 북한이 길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북한 전술의 뭐 교수 막 이렇게 연구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군에 오래 있었다 보니 네. 당연히 북이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전술을 공부했을 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계군의 전술은 이러이러하다. 아주 오래전 낡아 빠진 그런 전술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전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게 막 드론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보고. 그런 전술을 이제 익히고 기술을 익혀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남북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우리는 좀 리스크다. 그러니까 해롭다. 네. 즉 이게 우리한테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미국은 얘네들 제재해야 돼요. 그렇죠. 예, 북한을 제재해야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제재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예,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게 해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군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 또 다음 화면 보시면 UN 우크라 땅의 4분의 1이 지뢰로 무용지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즉 곡물을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는 국가인데 땅이 제일 이 중요하죠. 국가에 트랙터 한 대 지나가다 펑 터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예, 도로 구축한다고 자동차 한 대 왜 이렇게 지나가다 펑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분의 1, 제가 잠깐 피식해서 그런데 말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4분의 1을 지뢰로 무용지물이다. 4분의 1. 우크라이나 면적이 4분의 1. 밝혀진 것만 해도 4분의 1인데 네. 그 이상의 4분의 1이 안에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영토에서 지뢰 구간이. 네.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뢰 찾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보면 뭔가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뢰 탐지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뢰 탐지기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뢰 탐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연 15조 원의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해년마다 이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 지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비용만 대략 한 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더 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뭐 또 하면서 피해도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지뢰가 갑자기 민가를 막 터지면서 그 공사 현장이 갑자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네. 피해 규모 뭐 이런 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일단 지뢰가 제거되는 비용만 약 50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국방연구소죠. 네. 국방연구소와 지뢰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다음 네.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퍼스텍은 일단 뭐 빅텍이나 한일단조 그리고 휴니드 뭐 이런 종목이랑 좀 비슷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방산 사업을 하니까 방위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퍼스텍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조작팔이라고 나와 있죠. 참여 사업으로는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로봇이다라는 거죠. 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방연구소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지뢰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퍼스텍은 쉽게 주가에 주가가 반영이 되고. 그렇죠. 바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언제 사냐,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대량의 거래량 한번 동반됐죠. 주가 조정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거래량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 모아가기 시작하고 있죠. 이거 재료 한번 부각되면 이거 슈팅 크게 나온다. 어디까지? 일단 위에 있는 매물대가 있는 검정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 요 검정색 선까지는 우리가 슈팅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테마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재료가 부각되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뢰 제거해야 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있고. 불구하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때는 요거 뭘 발표한다고 했죠? 이번에 전쟁을 끝내는 시나리오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 대선에 누가 당선되느냐 요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또 발목을 또 잡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요거 관련돼서 솔직히 퍼스텍은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들어갑니다. 오. 결국 지뢰를 제거해야지 재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 영토를 안전한 땅으로 다시 만들려면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약주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러시아와 병력 파병 중대도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꼽아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첫 번째 공략주를 준비해 주신 퍼스텍이라는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을 내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비중은 또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텍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고민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무료로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주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사실 뭐 이렇게 4분의 1 이상이 지뢰 위험 지역으로 뽑히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의 종목이 사실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계속된 전쟁 여파로 인해서 방산이라든지 재건 관련주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좀 묶여줄 수 있는 종목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이 대기업들의 여파가 지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간결하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남겨져 있고 이러한 와중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테마적으로 접근했을 때 또 방산 관련주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슈 체크해드리고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 종목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영상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투자 이력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 여러분들께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마저 여러분들께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방산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단 두 번째 종목 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난 종목들도 오늘 좀 수익 좀 브리핑을 할 게 있고 네. 이전에 좀 공략했었던 비만 치료제나 뭐 관련돼 있는 종목도 좀 수익이 좀 많이 그쵸. 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리뷰를 좀 할게요. 네. 자, 일단 2부 종목에 대해서 오늘 히든 종목은요. 일단 AI 관련돼서 좀 이게 산업이 엄청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대규모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좀 그전에는 좀 폐원전, 원전주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폐원전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갔어요. 이제 어. 원전을 좀 많이 발전을 안 하고 네. 원전을 좀 소강 상태로 이제 점점 이렇게 도태시키는 음.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맞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원전의 AI 붐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전력 관련돼서 이제 원전주가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네. 또 원전을 또 한번 짓겠다. 원전을 네. 추가 원전을 또 건설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전이 없는 국가들도 원전을 더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AI가 지금 원전 르네상스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 투자에 원전주가 급등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빅테크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 그리고 애플 그리고 또 어디죠? 아마존 네. 뭐 여러 지금 대기업들이 그 미국에서 엄청난 그 큰 기업들이 이 전력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원전에 대한 이런 뿌리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탄탄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원전주가 좀 움직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원전주 갖고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가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죠. 저도 네, 네. 종목 가지고 오기 전에 일단 급등하기 전에 저의 매매 원칙은 급등하기 전에 미리 선침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저의 네.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급등하는 건 절대 올라타지 않아요.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이제 출발선에 딱 이제 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종목.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좀 일단 힘이 좀 굉장히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네. 이제 SMR은 일단은 대형, 중형, 소형이 있어요. 네. 그 원전 관련돼서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SMR은 일단 그쵸. 소형이고요. 네.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있잖아요. 신안고리 뭐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각 지역에 해안 지역에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 네. 요거를 대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뭐 중형 원전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요즘 트렌드와 추세는 소형 모듈 원전이 대세다. 일단 소형 SMR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장점이 있냐면 모듈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리 끼웠다 저리 끼웠다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전력을 뭐 예를 들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0메가와트였나요? 정확하게 그 치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메가와트일 거예요, 아마. 네, 네. 근데 1000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발전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형 같은 경우는 뭐 500에서 한 600, 700 요 정도, 네. 요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전력을. 근데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ISMR이나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보시면은 500메가와트를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영국 470메가와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뭐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소형 모듈 원전이 뭐 170메가와트 요거를 4개를 2028년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일단은 올해 말에 지금 정부에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네. 그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일단 한 300메가와트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적어요. 네. 대형, 중형, 소형 해가지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제일 비쌉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많이 비싸다. 근데 일단은 단점이 좀 적고 장점보다는 장점이 크고 단점이 적다. 네. 그러니까 SMR 요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끼웠다 저기 끼웠다 전력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재사용보다는 여러 예를 들면 회로가 있어요. 네. 이 회로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1번에다 전력 공급하고 그다음 또 2번에다 전력 공급하고 이게 된다라는 거죠. 아, 네. 근데 그게 되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일직선이야. 예, 딱 직진이에요. 예, 그런데 얘네들은 고기를 좌우로 쳐다볼 수 있다. 좀 나눠서 활용할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막 있고.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이래서는 소형, SMR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거 해요. 맞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거를 한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냐? 그게 아니죠. 그 옆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산하 밑으로 엄청난 종목들이 있죠. 그쵸? 일단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지만 일단 그렇다. 일단 이 목표는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나오네요. 대통령실이 SMR 4개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이걸 언제? 하반기에 4분기에 발표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이슈로 이제 원전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까지는 지금도 하반기지만 물론 4분기 올해 연말까지는 요거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라는 것은 이제 예산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는 재료가 계속 부각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전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 네. 많이 죽었어요. 네네.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재료를 좀 타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뭐 미국도 뭐 계속 지금 SMR 뭐 소형 모듈 원전 막 이렇게 넣는다 뭐 어쩐다 투자한다 이러는데 미국이 자 보시면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생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네.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기업이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할 거야. 뭐 하나, 두 개, 세 개, 10개, 20개 이렇게 안 돼요.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냐? 나눠진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이거 하나 만들 때까지 다른 기업들은 그 기다려요? 아니죠.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주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이거 개발하는 옆으로. 회사들로 다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국도 가고 뭐 어디 뭐 프랑스도 가고 뭐 우리나라도 오고 네. 결국에는 엄청난 이 수주가 이미 뻔히 보이잖아요. 대규모 전력.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주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나라로도 수혜가 간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다려보자는 거죠. 예, 음. 그래서 기다리면은 결국에 간다. 근데 언제? 올해 4분기 때 이때 정부의 이런 발표에 의해서 정책 발표로 인해서 갈 수도 있지만 예산 네. 반영에 네.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대형 재료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봅시다. 네.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세요. 그러게요. 이거 거래량이 뭐예요? 들어왔네요. 꿈틀하고 올라와요. 네. 꿈틀하고 올라오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이전에 주가를 초급등시켰었던 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들어오는 거래량이 대규모 거래량이 들어왔다. 매수 잔량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여기 121선 회색선 한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터치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요거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일단 히든 종목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요 종목 관련돼서는 제가 무료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밑에 QR코드 있죠. QR코드 타고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명을 소개를 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 궁금해요. 나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과 아마존이 이 SMR 활용을 본격화했죠. 그러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에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주를 웃기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전력 공급망으로 활용을 하면서요. 이러한 움직임이 좀 가시화가 되면서 SMR의 투자라든지 이런 가치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공략주를 집중해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발 현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든지 대기업의 투자 유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활용성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오늘 한번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안 좋았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종목명이라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분석 영상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분석 영상과 종목명도 저도 한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밑에 있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보시고 오늘의 공략주에 된 이 분석 영상까지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현재 말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말에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도 집중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월요일 밤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오르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최근에 다양한 종목들로 상승률로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 생방송 공략주들 수익률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공략했었던 거 역시나 좀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가격까지 다 터치를 완료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일단 지난주 공략한 종목들은 뭐 아무래도 내일 뭐 지금 재료가 좀 붙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말씀드리면 뭐 리가켄바이오 뭐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고요. 라이콤까지 쭉 이렇게 넘어가고, 선익시스템 쭉 넘어가고,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미약품이 주가가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아니고요. 한참 더 갈 겁니다. 네. 자, 한미약품 지금 18% 정도 이렇게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더 갈 거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상했었던 빅 이벤트로 인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재료로 상승을 그래요?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충분히 더 가야 된다. 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물량이 더욱더 들어왔고 매집됐다라고 하면은 더 탄력 있게 상승을 하겠죠. 자, 한미약품의 재료가 무엇이었냐? 일단 우리가 11월 달에 비만 치료 학회, 네. 미국에서 열린다라고 했죠. 네. 거기에서 일단은 얘네들이 여태까지 했었던 연구 준비했었던, 결과를 네. 준비한 거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미약품이 좀 선두주자로 우리나라 K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위고비도 그렇고 뭐 일라이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 뭐 여기서 나오는 비만 치료제들도 엄청난 효능이 있겠죠. 그쵸. 있겠지만 근육량도 빠지진 않아요, 한미약품이. 지금 연구 뭐 관련된 거 보면은 네. 근육을 조금 찌워준다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지방만 빠지고 그렇죠. 근육은 지방만 지켜준다? 빠지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지방이 많아 보이지만 지방도 아니, 물론 단단해 보이세요, 많은데, 정말. 예. 네. 그런데 근육도 많아요. 음. 이런 사람들은 한미약품 주사 맞으면 안 돼. 근육돼지 됩니다. 그래서 예. 좋아하시는 건가? 그래서 마동석이 네. 되고 싶다면 맞으세요. 어. 일단 아무튼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막 부풀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오늘 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효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맞아요. 해요. 네, 뭐 어떤 네. 효과를 내냐면 일단은 뭐 당뇨로 만들어진 그 비만 치료제가 네. 뭐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뭐 맞아요. 지방간부터 인슐린 시작해가지고 분해부터 뭐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난 효과를 좀 보인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치료제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미용 쪽으로 너무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치료제 쪽으로 좀 각광을 좀 더 받았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더 활용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비만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이러이러한 뭐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그런 약이 나왔는데 한국에 출시됐는데 미용 때문에 정작 진짜 주사제를 받아서 써야 되는 사람들이 못 쓴다? 그럼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 이거 수량 조절해라. 어. 뭐 그러면서 이거는 처방받은 사람들 어떤 한해서만. 처방만 이거 해라, 네네. 지급해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현재 정부면 할 것 같아요. 네. 왜 하필은 또 의료계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럴 것 같다. 아무튼 한미약품은 11월까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 간다. 급등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D&D 파마텍 똑같은 거예요. 얘도 비만 치료제예요. 네. 제가 원래 뭐 한 가지 테마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공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네. 가지고 왔냐? 네. 얘 안 사면 진짜 후당을 치고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한미약품은 우리가 선침해 전략으로 우리가 31만 5,500원부터 우리가 방송값으로 해서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네. 자, 그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이게 찔러 넣는 주사지 말고, 전 주사하기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주사기 싫어해서 이렇게 몸에다 찔러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주사를 놨는데 엉덩이에서 주사바늘 휘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 저랑 아직도 이제 인사하면서 들었는데 오.
어렸을 때 엉덩이에다 힘을 얼마나 줬겠어요. 오, 예. 아플까봐. 예, 아프니까 일단 힘을 준 거죠. 네네. 근데 주사 바늘이 안 나온대요. 엉덩이 힘 때문에. 어떡해. 예,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로 제가 주사 바늘 싫어해요. 네. 그래서 그럼 주사지 말고 그럼 경구용 치료제가 얼마나 좀 개발이 됐는지 한번 보자. 근데 이게 인체로 이렇게 찔러 넣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개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경구용 치료제로 D&D 파마텍 한번 갖고 갑시다. 근데 이거 블루엠텍이랑 얘네들 안 가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 정도로 제가 이게 이 꽉 깨물고 확신이 말씀드렸어요. 있었던, 예, 네. 확신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 꽉 깨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D&D 진짜 파마텍이죠. 계속 가죠. 네. 더 갈 거예요. 예, 계속 지지받으면서 가니까 더 갈 거예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화면 나오죠. 그런 빨간색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D&D 파마텍이 9월 14일 날 공략했었던 종목일 겁니다. 네. 예, 9월 23일인가요? 9월 30일입니다. 예, 9월 23일 날. 예, 네네네. 9월 23일 날에 제가 공략을 했는데 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선 돌파선입니다. 요 돌파하면은 이때부터 추세 강하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넥타이 틀립니다. 예, 위에 정장만 똑같네요. 네. 예, 아무튼 9월 23일 날 공략했을 때 돌파했을 때 딱 그 선 딱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상승하죠. 진짜. 네. 예. 요 그 돌파해야 되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했었던 구간인데 그날 바로 제가 가지고 오는 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가지고 왔고요. 네. 자, 일단 D&D 파마텍은 그렇고 자, 한미약품도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 딱 그어드리면서 요거 넘기면 또 올라갑니다. 요거 넘기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는 선침해로 우리가 길게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조정 나오면 요거 참으세요. 버티세요 라고 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앞으로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목표 주가를 40만 원 정도로 좀 보고는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네. 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라이콤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콤. 자,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라이콤을 좀 공략을 했는데 자율주행 많이 죽었죠, 다시. 맞아요. 예, 다시 또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일단 라이콤을 비롯해서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올 하반기를 좀 한 번 더 집중해서 좀 지켜보자. 테슬라 관련된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뭔가 나왔죠. 네. 예, 사이버 뭐였죠? 사이버 트럭, 예, 사이버 트럭 다음에 사이버 탭? 사이버텍이요? 예. 네. 뭐 아무튼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타고 이렇게 퇴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네네. 자, 아무튼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은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는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대감 뿜뿜했는데 결국엔 또 밀었어요. 이번엔 나올 거다. 완벽하게 출시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또 밀었습니다. 네. 아무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나오면 한번 매수할 자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쇼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죠. 예, 10월 7일 날에 말씀을 좀 드렸죠. 10월 7일 날 말씀드린 쇼박스는 언제까지라고 했죠?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옵니다. 그 안에 거래량 계속적으로 터지면서 기대감 때문에라도 한 번 더 갈 거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요 정도 먹자고 이렇게 갖고 간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요것도 딱 돌파 자리였어요. 3,900원 돌파하는 자리 딱 요거 돌파되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죠? 요거예요. 요 박스 깨지면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역시나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이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해서 올라갈 거고요. 한번 이제 K 콘텐츠 관련돼서 한번 이제 수혜가 좀 받기 시작할 거예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장중에서 또 꿀떡꿀떡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뭐 웹툰 관련돼서 좀 재료가 좀 나왔죠. 네. 그런데 일단은 한강 작가 신드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수혜를 받을 게 이제 K 소설이나 K 웹소설 이것보다는 K 웹툰 쪽으로도 수혜가 올 것이다. 예,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K 콘텐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쇼박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영상을 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준비한 공략주 두 가지의 상승률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50분 동안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께 매주 가져오고 있지만 많은 종목이 아니라 단 두 가지로 이렇게 수익률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모토처럼 여러분들께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어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권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공략주 저도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무료로 한번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공략주를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담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이런 혜택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좀 시장이 힘들고 안 좋은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발굴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좀 기대감 있이 좀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시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테마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짚고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바라보셨을 때 좀 기대감 있이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솔직히 테마 쪽으로는 우리가 좀 공략할 게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단 화면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오늘 방송 공략 종목 좀 고민하면서 이 종목 가지고 갈까 저 종목 가지고 갈까 지금 시기에서는 이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고민한 게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 뭐 도널드 트럼프 네. 대통령 후보가 나오죠. 트럼프가 한번 뒤집었어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네. 근데 트럼프가 그때 힐러리 후보하고 싸울 때 솔직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힐러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을 뒤집은 거는 대선을 하고 있는 도중. 결국에는 결과는 트럼프가 뒤집었죠. 네. 그게 결국에는 지지율과는 전혀 상관은 없다. 결국에는 이거 판을 뒤집으려면 이 트럼프처럼 좀 자극적인 그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경제 상황,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전 세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경제 다 살려놨더니 얘가 다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좀 많이 남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저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높다. 예전에는 그런 트럼프의 자극적인 메시지를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해리스 후보였다라고 하면 해리스 후보가 아니라 힐러리 후보였다라고 하면 네. 지금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축적됐죠. 지금 트럼프가 당선돼서 민주당이 한번 패했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경합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서 그쵸? 지금 트럼프는 지금 8년째 지금 대선에 네.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전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훅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뒤바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많이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일단 지지율도 이제 뭐 미 대선 하기 이전에 한번 또 갈아치우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주, 코인 관련된 오늘 솔직히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나투자증권 네. 이쪽 저는 딱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좀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비만약 위고비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블루엠텍을 좀 지켜보자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이에요. 유통 쪽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유통을 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고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유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루엠텍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블루엠텍을 보면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차트적인 분석은 제가 요거를 좀 차트적인 정확한 분석은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영상 올려드릴 때 요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네. 예, 더 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테마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방산했고 원전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대선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공략해야 될 거는 자동차.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1일이죠. 그쵸. 이제 16분 뒤면은 22일이에요. 그러면은 16분 뒤 그날 22일 날 뭐가 있어요? 상장이 있죠. 그렇죠. 네. 현대차. 모르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현대차 IPO 있습니다. 인도 네. 법인의 역대급 IPO인데 이 4조 원을 우리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 4조 원이라는 돈을 끌고 오는데 과연 우리가 서현이와 종목 공략했고 그렇죠. 얘들도 관련주로 본다고 하면 화신이나 뭐 여러 종목도 SL 네. 뭐 여러 종목들 있죠. 부품주들 또 간단 말이죠. 어차피 실적도 좋기 때문에 또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쪽까지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좀 언급을 좀 드려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방송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은 제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손실률을 낮추고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QR코드 타고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좀 기대감이 높게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들, 현재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테마라든지 방산 그리고 원전, 현재 바라볼 수 있는 테마 중에 트럼프 대선 관련해서 집중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혜가 예상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기술투자를 말씀해 주셨고 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통이 될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연말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테마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라든지 이슈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공략주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들 저희 전문가님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좀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요즘 시장 힘든데 좀 어떤 테마들 바라봐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무료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공략주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 뽑아주셨죠. 방산 관련해서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 어쨌든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와중에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건에도 묶여 있고 지금 현재 방산 관련주로서도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뽑아주셨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이슈 설명이라든지 투자 공략법은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 한 종목 담아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주시거나 이러한 종목들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고 앞으로 시장에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 종목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런 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원전 관련주로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정책적으로나 현재 모멘텀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전력사업의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도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저희가 종목명을 방송 중에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종목명 궁금해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무료로 혜택도 받아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와 함께 생방송 공략주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